안녕하세요. 맥스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메인 툴바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툴바에 있는 이 아이콘들을 오늘 전부 다 설명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초보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아이콘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맥스를 인스톨하고 난 후에 맥스를 실행시키시면 지금 보시는 이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는 17인치 모니터인데요. 이 17인치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의 경우에는요, 이 메인 툴바에서요, 마우스를 아이콘과 아이콘의 중간쯤에 대보시면 이렇게 마우스의 커서 모양이 손바닥 틀로 바뀝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왼쪽으로 쭉 밀어보시면 오른쪽에 보이지 않던 다른 아이콘들이 나타납니다. 작업을 하면서 이 손바닥 툴로 이렇게 이리저리 밀고 다니면서 필요한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 경우에는요, 이렇게 손바닥 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편해서요, 아이콘의 크기를 조금 작게 하면서 한 화면 안에 모든 아이콘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인치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의 경우에는요, 한 화면에 이 메인 툴바가 다 나타나게 되고요. 17인치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은 잘 보시고요. 따라해 보시면 작업하실 때 훨씬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바에 보시면 커스터마이즈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요, 맨 밑에 있는 프리퍼런스를 선택을 합니다.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요. 기본으로 뜨는 이 제너럴 탭에서요, UI 디스플레이에서요, 아래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Use 라지 툴바 버튼이라는 옵션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 라지 툴바를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체크 해제를 하신 후에 OK를 하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내가 원했던 옵션이 맥스를 다시 실행시키면 바뀐다는 뜻입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맥스를 종료시킨 다음에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화면 안에 아이콘들이 전부 다 들어갔고요. 이제부터는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시면 언두라고 하는 툴팁이 나옵니다. 제가 뷰포트에서요, 티폿도 하나 만들고요, 스피어도 만들고요, 조명도 하나 설치해 보겠습니다. 조명이 너무 내려앉아 있는 것 같아서 프론트 뷰에서 옮겨 봤습니다. 이제는 스케일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요, 지난 작업을 취소하고 싶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언두 기능인데요. 이 언두 아이콘을 한 번씩 누르게 되면 작업했던 순서대로 하나씩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아이콘을 한 번씩 눌러 주셔도 되고요. 이 아이콘 위에서 오른 클릭을 하시면 그동안 작업했던 순서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목록을 선택해서요, 언두를 하시면 한꺼번에 언두가 가능합니다. 단축키로는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Z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마우스를 사용해서 언두를 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제가 오브젝트를 필요해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내가 잘못 옮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왼클릭을 한 상태인데요, 아직 손가락을 떼지 마시고요, 그냥 그 상태에서요, 오른클릭을 한번 딸깍 해주시면 바로 언두가 됩니다. 이건 역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언두 기능이고요.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시면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리드의 경우에는요,
언도한 작업을 또다시 되돌리고 싶을 때 이 리두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리두도 역시 한 번씩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 클릭을 하신 후에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목록까지 가서 리두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3개의 아이콘은 애니메이션에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을 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하실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셀렉션 필터는요, 현재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뷰포트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뷰포트에 보여지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옆에 있는 역삼각형을 눌러보시면은요, 많은 옵션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라이트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뷰포트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해 볼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뷰포트에는 3개의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제가 오브젝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다른 오브젝트들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만들어 놨던 이 옴니 라이트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명 작업을 하실 때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오래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별 무리가 없습니다. 네, 옆에 있는 이 셀렉트 오브젝트는요, 말 그대로 그냥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아이콘입니다. 옆에 있는 이 셀렉트 바이 네임은요, 이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장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의 명단이 나타나는데요. 현재는 뷰포트에 옴니 라이트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화 상자에서도 옴니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뷰포트에 오브젝트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이 오브젝트 대화 상자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복잡한 작업을 하실수록에 이 아이콘을 많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요,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직접 더블 클릭을 해도 원하는 오브젝트가 선택이 됩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요, 티폿을 더블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하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단축키는 키보드에서 H를 누르셔도 이 대화 상자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렉탱귤러 셀렉션 리전 아이콘은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때 선택 영역이 어떤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가 하는 아이콘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렉탱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드래그를 해 보시면은요, 선택 영역이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역시 이 아이콘을 꼭 누르고 계시면은요, 그 옆에 있는 서큘러 셀렉션 리전의 경우에는 선택 영역이 동그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펜 셀렉션 리전은요, 선택을 하시고요. 일단 클릭 드래그를 하신 후에요, 클릭을 합니다. 네, 그리고요, 보시는 것 같이 아이콘의 모양이 바뀔 때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레소 셀렉션 리전은요, 이 레소는 영어로 올감이라는 뜻이지요. 네, 클릭 드래그를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고요. 맨 아래에 있는 페인트 셀렉션 리전의 경우에는요,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클릭을 해서 그냥 원하는 오브젝트 있는 대로요, 쭉 드래그를 하면서 다니기만 하면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선택이 됩니다. 네, 이건 역시 평소에는 그냥 렉탱귤러 셀렉션 리전을 선택을 하고 사용하시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윈도우 클로싱 아이콘은요, 네모 모양의 점선에 오브젝트가 걸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때 선택 영역에 오브젝트가 조금이라도 그냥 걸치기만 하면은요, 선택이 되는 아이콘입니다. 네. 이 아이콘을 한 번 더 눌러 보시면은요, 네, 이번에는 선택 영역 안에 오브젝트가 완전히 포함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걸치기만 해서는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100% 선택 영역 안에 오브젝트가 들어가야지만 오브젝트가 선택이 됩니다. 네, 이 아이콘의 경우에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편한 아이콘을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세 개의 아이콘은요, 하나씩 선택을 해 보시면 오브젝트의 중앙 부분에 기즈모가 나타나게 됩니다. 트랜스폼 기즈모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 개의 아이콘들은 움직이거나 돌리거나 혹은 스케일을 적용을 할 때 이 아이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트랜스폼 기즈모는요, 이런 작업을 할 때 작업하기에 편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요, 이 기즈모가 사라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옵션을 건드렸는지 몰라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럴 때 키보드에서 X를 눌러보시면, 네, 기즈모가 사라졌지요? 다시 한번 X를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한 번씩 키보드에 X를 누를 때마다 기즈모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요, X를 눌러도 기즈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이럴 때는요, 메뉴바에 뷰스에 Show Transform 기즈모가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을 해 보시고요. 체크를 해 주신 후에 아까 같이 X를 눌러 보시면 기즈모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즈모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브젝트를 움직이거나 돌리거나 또 스케일을 적용할 때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맥스에서는요, 오브젝트를 생성시키면 각 오브젝트마다 피봇이라고 하는 중심축이 생깁니다.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X축 혹은 Y축 혹은 Z축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이 세 아이콘의 기능은 이 피봇을 기준으로 해서 옮기거나 돌리거나 혹은 스케일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일단 셀렉트 앤 무브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요. X축으로 움직여 보면 정확하게 X축으로 움직이고요. Y축 기즈모를 선택을 하면 역시 정확하게 Y축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XY축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다 할 경우에는요, 기즈모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그 기역자 모양의 기즈모를 클릭하시고요. 네, 움직이면 XY축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퍼스펙티브 뷰를 제외한 3개의 어느 뷰포트에서든지요, 액티브 된 상태에서는 가로 방향은 X축이고요. 세로 방향은 Y축이 됩니다. 당연히 뷰포트에 따라서 같은 X축으로 움직였다 해도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탑뷰에서요, 일단 다른 오브젝트들은 지워줄 건데요.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미리 만들어 놨던 오브젝트가 필요 없어서 지울 때는요, 키보드에 딜리트 키가 있습니다.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메뉴바에 에디트에 역시 딜리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선택을 해주셔도 원하는 오브젝트가 지워졌습니다. 네,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제가 탑뷰에서 X축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탑뷰에서 움직이면 프론트 뷰에서는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레프트 뷰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지요. 네, 다시 레프트 뷰를 선택을 하시고요. 역시 같은 X축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탑 뷰에서는 변화가 있지만 프론트 뷰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요, 이 새 아이콘 옆에 보시면 현재는 뷰라고 하는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기준 좌표계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용자가 보는 관점에서 오브젝트들의 축을 결정해 주는 것이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퍼스펙티브 뷰를 제외한 3개의 어느 뷰포트에서든지요, 액티브된 상태에서는 가로 방향은 X축이 되고요, 세로 방향은 Y축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퍼스펙티브 뷰의 경우에는 월드축에 고정이 되는데요. 월드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오브젝트가 놓여있는 이 공간을 월드축이라고 하고요, 절대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역시 맥스 기본에서 설정해 놓은 세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오브젝트를 옮길 때 정확한 거리로 이동시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 줘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럴 때는요, 이 무브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또 나타납니다. 오브젝트가 지금 놓여있는 월드축의 좌표를 의미하는데요. 앱솔루트의 경우에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절대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옵셋의 경우에는 상대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요, 이 대화 상자에다가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 보겠는데요. 제가 이 오브젝트를 그 자리에서 하나를 복사해 주겠습니다. 이 복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일단 지금은 이 좌표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똑같은 자리에 2개의 오브젝트를 위치시키겠습니다. 네, 움직여 보시면은요, 이렇게 두 오브젝트가 같은 지점에 겹쳐져 있습니다.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오브젝트를요, 하나는 지금 이 위치에서 X축으로 200만큼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요, 옵셋에 200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네, 이렇게 200만큼 이동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에는 X축으로 200만큼의 거리에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좌표값을 보시면은요, 이 오브젝트는 X축으로 마이너스 101.78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200을 입력하게 되면은 네, 이번에는 이 오브젝트의 위치 값이 X축에 200 지점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두 오브젝트의 좌표값을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요, 지금과 같이 대화 상자에서 수치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역시 똑같이 좌표값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기본으로는 이렇게 앱솔루트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옵셋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작업을 할 때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화면에서 바로 입력을 해주시는 것이 작업하시기에 편하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